으쌰. 가자. 자, 그럼 이따 여기서 어디 갔나? 자, 지울게요. 준다. 자, 아이고. 자, 네 번째. 컨주게이션. 자, 컨주게이션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근데 번역은 없어요. 옛날에 어떻게 번역을 했었냐면, 진짜 기가 막힌 번역을 했는데, 공액 이렇게 번역을 했었어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저는 모르겠죠? 예. 모르겠어요. 공액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번역이 실패한 거죠. 그래서 아무도 공액이란 말 안 쓰고요. 그냥 요즘 어떻게 쓰냐면 콘주게이션 이렇게 써요. 그냥 발음 못 들었어요. 이션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니까 이 말은 번역의 실패. 알겠죠? 실패. 자, 얘는 뭐냐? 자, 콘주게이션이라고 하는 건 이런 성격을 갖습니다. 1. 연속적인 파이 결합 현상입니다. 연속적인 파이 결합 현상. 파이 결합이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계속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특징이 나타나냐면 sp2 혼성을 하는 원자가 3개 이상 연속하여 결합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루이스 구조상 이중 결합과 단일 결합이 번갈아 나타납니다. 이런 현상을 콘주게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을 우선 기억을 좀 해두시고요. 그럼 이게 이제 여기서 어떤 예시들로 나타나는지 하나하나 살펴봐야 되겠죠? 이제 그 예시들을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첫 번째 example 1 바로 에틸렌이라고 하는 분자입니다. 에틸렌. 뭔 렌? 에틸렌. 분자식은 탄소 2개, 수소 4개입니다. 참고로 에틸렌은 요거 자체는 아직은 에틸렌에서는 콘주게이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먼저 소개하는 이유는 이 에틸렌이라고 하는 구조가 이제 확장되면서 컨주게이션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시작으로 에틸렌을 처음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에틸렌에서는 아직 컨주게이션이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지금 하려고 하는 파이 결합, 시그마 결합, 그 다음에 파이 분자기도 함수 해석, 그리고 컨주게이션이라고 하는 녀석의 발단이 여기서 시작되기 때문에 요거부터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자, 첫 번째 얘의 루이스 구조. 동그라미 1.
자, 아시다시피 짜잔. 어떤 탄소를 중심으로 에틸렌 C2H4는 이건 뭐 굉장히 유명한 루이스 구조죠. 그래서 얘를 그려보면 짠, 짠, 짠 하면서 요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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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래. 자, 저 그림의 의미를 알겠어요? 자, 저 그림의 의미는 뭐냐면 여기 있는 요 탄소, 요 원자 주변에 시그마 결합이 몇 개가 있어요? 3개의 시그마 결합이 있다는 거 알겠어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그걸 내가 무슨 색깔로 표현했어요? 파란 색깔로 표현을 했죠? 그리고 여기 빨간색으로 표현한 건 뭘 표현한 거겠어요? 그럼 파이가 되는 거겠지. 알겠죠? 그리고 우리는 VSEPR을 배웠죠. VSEPR 정도는 기억나요? 철이는 안 나죠? VSEPR 안 나요? VSEPR? 예를 들면 요거 기하 구조가 어떻게 돼요? 철이나 기하 구조 어떻게 돼요? 정삼각형이요? 정사각형이요? 아, 그래요? 자, 여기에 있는 요 전자쌍, 요 전자쌍, 전자쌍, 요 사이에 간에는 인력이 있어요? 청력이 있어요? 청력이 있죠? 이 청력은 크게 만들어야 돼요? 약하게 만들어야 돼요? 전자쌍 간 청력은 약하게 만들어야 되죠? 그러려면 전자쌍 간 거리는 가까이 붙여야 되겠어요? 떨어뜨려야 되겠어요? 멀리 떨어뜨려야 되겠죠? 그러려면 이 탄소를 중심으로 요렇게 뭐가 되죠? 사면체가 되고 이 각도가 몇 도예요? 109.5도죠? 109.5도? 이걸 내가 안 했나? 유기화학 시간에 엄청 하지 않았어요?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자쌍 간 청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거리를 최대로 떨어뜨려야 된다 라고 하는 이 논리 구조가 이게 VSEPR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3연체가 되면 109.5도가 되거든요.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면 코사인 제2법칙으로 109.5도를 구할 수 있다고요. 코사인 제2법칙 알죠? 그래서 정사면체를 이렇게 그린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직각인 상태에서 수선의 발을 내리면 무게중심이 몇 대 몇이에요? 3대 1인가 그렇거든? 아마? 뭐 그럴 거거든? 이게 수학 시간에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때 이 길이하고 이 길이 같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각도가 있겠죠? 그럼 코사인 시타 구하면 뭐 나와요? 그거를 코사인 여감수 걸어주면 시타가 109.5도 나온다고. 알겠죠? 알겠죠? 철이나 이게 기억이 안 나요? 보는 났어요. 아,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만약에 철이니처럼 얘가 직각이면 이 둘은 가까운 거예요, 먼 거예요? 가까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서 이렇게 돼야 되는 거. 그래서 그 논리 구조를 VSEPR. 그러면 전자쌍이 3개야. 시그마 전자쌍이. 그럼 여기가 몇 도가 돼야 서로 간의 거리가 최대로 멀어지겠어? 120도. 여기도 120도, 여기도 120도.
그러면 120도가 합쳐지면 뭐가 되죠? 360도를 뭐라고요? 평면이라고 하죠. 평면. 그래서 탄소의 수소가 그래서 모두 다 어디에 들어간다? XY 평면 안에 들어가는 기하 구조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거 알겠죠? 알겠죠? 그럼 이때 여기서 요 탄소의 그러면 혼성 오비탈은 뭐겠어요? 시그마 결합이 3개여야 되니까 시그마 결합이 3개일 때 혼성 오비탈이 뭐라고 했죠 아까? sp2라고 아까 1시간 동안 얘기했죠? 그럼 다시 한번 얘기하면 sp2 혼성 탄소 어떻게 생겼다고 했죠? sp2 혼성 어떻게 생겼다고 했죠? 탄소를 중심으로 H1에서 H 뭐까지 있어요? H1, 2, 그 다음 3까지 있죠. 그래서 H1, H2, H3 그게 뭘 이룬다고 했어요? XY 평면을 이루고 이 XY 평면에 수직한 뭐가 있다고 했어요? XY 평면에 수직한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EPZ가 이렇게 나타난다고 했죠. 이 그림을 어떻게 하라고요? 외우라고 했어요. 외워야 돼요. 그래서 얘가 H1, H2, H3 그리고 이 각각의 오비탈에는 전자가 몇 개씩 들어가 있고요? 하나씩. 그래서 하나. 탄소의 최각 전자는 몇 개고요? 4개고요. 4개의 탄소의 최각 전자가 이렇게 배치되고 있다. 알겠죠?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이 에틸렌의 입체 구조. 자, 이것의 입체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입체 구조가. 자, 이 탄소 무슨 혼성 오비탈이라고요? 그럼 얘도 당연히 뭐겠어요? 왜냐하면 이 두 탄소는 서로 달라요? 똑같아요? 똑같으니까요. 그러면 각 탄소마다 sp2, sp2를 그려요. 그럼 탄소를 중심으로 sp2, sp2, sp2를 그려요. 그리고 옆에 있는 요 탄소도 똑같이 H1, H2, H3를 그려요. 파란색으로 그린 게 다 뭐란 얘기겠어요? 파란색으로 그린 게 다 뭐란 얘기겠어요? 파란색으로 그린 게 다 H1, 2, 3라고요. 이게 뭘 이루죠? 이게 전체를 뭘 이루죠? XY 평면을 이루게 된다고요. 알겠죠? 그리고 이 각각의 탄소는 수직하게 뭐가 있어요? EPZ가 있죠? 수직하게 EPZ가 있어요. 수직하게 EPZ가 있어요. 즉 여기에는 이 모습을 그대로 그린 거예요. 그걸 몇 번 그린 거예요? 그걸 2번 그린 거예요. 그러면 탄소마다 최각 전자는 몇 개고요? 하나, 둘, 셋, 넷. 알겠죠? 하나, 둘, 셋, 넷. 그럼 똑같이 여기다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그리라고요. 알겠죠? 그러면 이 탄소에도 하나, 둘, 셋, 4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얘가 있겠죠? 있겠죠? 그럼 여기 쌍을 이룬 이 전자 이게 무슨 결합이겠어요? 요 두 전자가 모인 이 결합이 무슨 결합이겠어요? 이게 시그마일 거라고요. 왜? 탄소와 탄소 사이에 핵간추가 안에 있으니까 시그마가 된다고요. 그리고 여기에 각 탄소마다 무슨 원자가 또 붙어 있어요? 각 탄소마다 수소 원자들이 붙어 있죠. 아이고. 그러면 수소는 무슨 오비탈에 전자가 채워져요? 수소의 최고 오비탈은 뭐예요? 원s죠? 그럼 여기에 슈쇼에 뭐가 있겠어요? 1s 오비탈이 있겠죠. 1s 오비탈에는 전자가 몇 개가 있어요? 하나씩 있죠. 그럼 수소의 1s 오비탈의 전자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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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 그래서 수소 주변의 흰색 동그라미는 다 1s 오비탈이라고요. 알겠죠? 그러면 이때 이 결합 무슨 결합이겠어요? 이것도 시그마겠죠. 왜죠? 탄소하고 수소 사이에 핵간축에 들어있으니까요. 알겠죠? 이때 요 EPZ하고 요 EPZ 사이에 요 전자쌍이 나타난다면 이 전자쌍을 뭐라고 한다? 파이 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얘가 왜 파이예요? 바로 탄소하고 탄소 사이 일어나는 결합이죠. 탄소하고 탄소 사이 일어나는 결합인데 핵간축에 있어요? 핵간축에서 벗어났어요? 벗어났죠. 그래서 얘를 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루이스 구조상에서는 자 보세요. 루이스 구조상에서는 탄소, 수소가 평면에 있는 거를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입체 구조에서도 수소, 탄소가 모두 다 한 평면에 있는 게 맞는데 이런 평면 구조에서는 파이 결합도 이 평면에 있는 것처럼 그려지는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 이 파이 결합은 어디에 있다? 이 평면에서 벗어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저기 파이 결합이요. 알겠죠? 이 논리를 꼭 되시길 바랍니다. 됐다. 이때 여기서 아까 뭐라고 그랬었냐면 시그마 결합은 무엇으로 설명한다고 그랬어요? 시그마 결합은 혼성 오비탈로 설명한다고 했죠? 이런 식으로. 그런데 파이 결합은 뭐로 설명한다고 했죠? M으로 설명한다고 했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1, 2, 3 파이 온리 MO 이걸 한번 살펴보겠다 이런 말입니다. 파이 온리 MO 파이 온리 MO 자 이거 어떻게 되느냐 파이 온리 MO 자 우선 첫 번째 1 PZ는 면 대칭 구조입니다. 바로 요 PZ, 요 PZ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면대칭 구조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어떻게 그려볼까? 자, 여기에 x, y 지평선이 있다고 쳤을 때 x, y 지평선이라는 게 요걸 뜻하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서 지평선을 만들었을 때 그 수직한 방향으로 Z축이 있는 거죠. 알겠어요? 그럼 그 Z축으로 이렇게 뿅 이렇게 뻗어 있는 함수를 요거를 PZ 오비탈이라 한다 이런 말이지. 이까지는 알겠어요? PZ의 의미를 알겠죠? 여기까지는 알겠죠?
그런데 이때 이 PZ는 어떻게 되느냐? 한쪽이 이런 식으로 빨간색으로 나는 표현하는데 의미가 뭐냐면 플러스 함수값이 나타나요. 이유 없어요. 외우시면 돼요. Z오비탈의 한쪽은 플러스 함수값이 나타나고요. 반대쪽은 뭐가 나타난다? 반대쪽은 이렇게 마이너스 함수값이 나타나요. 무슨 말 알겠죠? 이때 왜 면대칭 구조라고 하냐면 얘를 만약에 이제 무슨 뭐 오이나 가지 같은 과일이라고 생각했을 때 얘를 칼을 넣어가지고요. 칼로 이렇게 탁 하고 단면을 푹 자르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푹 잘라가지고 양쪽을 쫙 펼치면 양쪽이 어떻게 된다? 똑같다는 거지.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 이렇게 대칭면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 면대칭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그래서 PZ가 저렇게 면대칭 구조가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자, 그러면 이때 여기에서 본딩. 자,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자, 편의상 얘를 EPZ1, 2라고 하겠습니다. 뭐 똑같이 EPZ 하면 구분이 안 되니까 하나는 1번, 하나는 2번이라고 할게요.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자, 탄소가 있고 탄소가 있는데 여기서 짜잔, 짜잔, 짜잔. 여기가 XY 지평선이고요. 각각에 대해 얘가 EPZ1, EPZ2. 딱 여기 있는 얘들은 이제 그대로 그린 거예요. 근데 아까는 그냥 어쩔 수 없이 내가 시그마 파이를 구분하기 위해 실선 점선으로 그렸는데 이 실선 점선의 의미가 실제로는 여기가 이제 플러스 함수값, 여기 이제 마이너스 함수값인 것을 내가 아까 편의상 점선 실선 점선 실선으로 표현한 거라고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하냐면 보강 간섭이 나타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강 간섭이 나타나느냐? 플러스 함수값인 거하고 플러스 함수값인 것이 가까이 만나죠. 마이너스 함수값과 마이너스 함수값이 가까이 만나죠. 그러면 플러스하고 플러스가 만나도 함수값이 커지겠지만 마이너스 값하고 마이너스 값이 만나도 그 함수값의 크기가 같이 커지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탄소에 이렇게 지평선이 있을 때 P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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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Z 이렇게 될 때 같은 부호끼리 만나니까 여기서 이렇게 오비탈이 합쳐져서 나타나게 돼요. 여기서도 마이너스끼리 같은 부호끼리 만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합쳐지게 돼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이런 상황을 뭐라고 부른다? 본딩. 우리말 번역은 결합성 파이 결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리고 여전히 얘는 시그마예요, 파이예요? 여전히 얘는 여전히 파이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파이만. 알겠어요? 파이만.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요렇게 원자 핵 사이
전자 발견 확률이 요 탄소하고 탄소 사이에 잘 봐. 만약에 탄소가 하나만 있다고 쳐봐. 화학결합 하지 않았어. 그러면 이 탄소에 있는 요 홀전자 있잖아. 이 전자. 이게 이 탄소에만 딱 있는 거지. 그지? 그런데 탄소 전자가 하나가 더 있으면서 여기 전자가 있고 여기 전자가 있는 게 보강 간섭이 돼버리면 전자가 잘 봐. 아까 이렇게만 있으면 하나의 전자는 탄소에만 있는 거고 여기에 있는 전자도 여기에만 매여 있는 거지. 그지? 그런데 이렇게 돼버리면 여기 있던 전자고 여기 있던 전자가 여기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인 거야. 함수값이 합쳐지니까. 그러니까 원자 핵과 원자 핵 사이 전자 발견 확률이 요 영역에서 전자 발견 확률이 커진 거야, 줄어든 거야? 증가한 거지. 증가한 거지.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 원자 핵과 원자 핵 사이 전자 발견 확률이 증가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 잘 봐요. 둘이가 그냥 걸어가요. 걸어가면 둘 사이 공간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냥 걸어갈 수 있죠. 근데 둘 사이 공간이 떨어져서 걸어가는데 갑자기 둘이가 쓱 손을 잡고 걸어가요. 둘과 둘 사이의 무게중심 사이에 살의 일부가 발견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때 우리는 뭐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자, 되게 어려운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고요? 원래는 여기에 전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여기 전자가 발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 발견되는 전자 밀도는 여기 발견되는 전자 밀도보다 높겠어요, 낮겠어요? 낮지만 그래도 없던 게 생기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손을 잡고 가도 내 살은 여기 많지 여기 많을 수는 없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살은 여기 많지. 근데 여기 살이 조금 있어도 없던 살이 생기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건 큰 변화야, 작은 변화야? 큰 변화지. 그때 우리는 사귄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는 뭐라고 하면 되겠어? 전자가 사귄다요? 진짜 상상력 없네. 이때는 뭐라고 얘기하면 되냐고요? 전자가 사귄다. 그래,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면 되겠어? 결합이 형성됐다고요. 화학 결합이 나타났다고요.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요? 사람 사이는 사귄다고 하면 되는 거고 원자 사이는 화학 결합이 됐다는 얘기인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결합이 무슨 결합? 하필 또 무슨 결합? 파이 결합. 왜 파이 결합? 그렇지. 여기에 있을 전자는 이 핵간축에서 벗어나 있으니까 파이 결합이 되는 거라고. 알겠죠? 이 모든 상황을 뜻하는 형용사가 뭐라고요? 그걸 본딩이라고 한다고. 이 모든 이 긴 말을 단어 하나로 본딩이라고 하는 거라고. 자, 그럼 반대로 엔타이 본딩이라는 말이 있겠죠. 이걸 우리말 번역으로 뭐라고 한다? 반결합성이라고 하는데 반결합성이라고 하는데 역시나 여기에서 아까 그렸던 2PZ를 그대로 그린 거예요. 요 상황을 그대로 그린 거예요. 자, 그런데 2PZ의 특징은 한쪽이 플러스면 반대쪽이 마이너스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한쪽이 플러스면 반대쪽이 마이너스인 건데 이렇게만 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잘 봐. 이럴 경우의 수와 또 다른 경우의 수가 뭐가 있을 수 있게? 또 다른 경우의 수. 이렇게 돼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래도 그냥 이거 왜 저래야 되느냐라기보다는 전수조사라는 거예요. 전수조사. 어차피 PZ는 한쪽이 플러스고 한쪽이 마이너스고 한쪽이 플러스고 한쪽이 마이너스이기만 하면 되니까 그게 두 개가 만났을 경우 알겠어요? 두 개가 만났을 경우
이렇게 같은 부호가 만나거나 다른 부호가 만나거나 하는 전수조사를 해보자 이런 말이에요. 왜 그랬느냐에 되는 게 아니고 모든 경우의 수를 찾아보자는 얘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는 다른 부호끼리 더해지는 거 아니야. 그러면 다른 부호끼리 더해지면 당연히 여기는 보강 간섭이 되겠어? 상쇄 간섭이 되겠어? 상쇄 간섭이 될 거라고.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그 상쇄 간섭을 여기서 이제 어떻게 표현할 수 자, 짜잔, 짜잔, 짜잔. 이건 핵간축이죠? 핵간축인데 이게 원래 2pz 오비탈의 생김이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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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이렇게 돼 있을 때 요 중간에서 상쇄된 거 아니야? 상쇄됐다는 얘기는 이거야. 여기만 함수값이 살아남은 거야. 여기만 함수값이 살아남은 거야. 여기만 함수값이 살아남고 여기만 함수값이 살아남은 거야. 여기 중간에 함수값이 사라져 버린 거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서로 크기는 같은데 부호가 반대인 함수값들이 만나버리니까. 이때 여기에 이런 식으로 전자 발견 확률이 아예 0이 되는 영역들이 나타나는데 이 전자 발견 확률이 0이 되는 영역을 전문용어로 뭐라고 했었지? 바로 노드라고 했었지? 우리말 번역은 마디. 알겠죠? 마디. 그럼 잘 봐. 전자 발견 확률이 0이 됐어. 핵과 핵 사이에. 아까 핵과 핵 사이에 전자가 없던 전자가 발견됐다고 했지. 그게 무슨 의미야? 결합이 형성된 거라고 했지. 근데 난데없이 핵과 핵 사이에 전자를 발견할 확률이 원래 원자 상태보다도 더 늘었어? 원자 상태보다도 줄었어? 원자 상태보다도 더 줄어버렸지. 상쇄 간섭이 되면서. 그럼 이건 뭐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어? 뭐라고 정성적인 표현을 갖다 붙이면 되겠어? 봐봐요. 봐봐. 사겨. 그럼 이렇게 잡고 있는 거 아니야? 잡고 있는 거야. 잡고 가다가 잘 봐. 그냥 남남이면 그냥 안 잡고 그냥 걸어갈 일이잖아. 근데 잡고 가다가 갑자기 야! 이런 거야.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이건 남보다 좋은 사이야, 남보다도 못한 사이야. 근데 뭔 말 하는지 알겠어요? 자, 이 상태는 원래 원자 상태보다도 좋은 상태야, 원자 상태보다도 못한 사이야? 원자 상태보다도 못한 사이지. 그러면 이거에 대해 얘를 뭐라고 해석하면 되겠냐고. 뭐라고 해석하면 되겠냐고. 바로 결합 형성 불가. 알겠어요? 혹은 해리. 알겠어요? 애시당초 결합이 만들어지지도 않을 뿐더러 만들어졌던 결합이 깨지는 상황. 알겠어요? 라고 말을 만들어 붙이면 되는 거지. 이해했습니까? 됐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됐다. 좋아. 그러면 이때 당연히
당연히 잘 봐. 당연히 잘 봐. 이 보강 간섭은 이 모든 상황은 에너지적 불안정하겠어, 안정하겠어? 안정하겠지. 남남이었다가 드디어 사귄 거야. 기분 좋아, 안 좋아?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러면 상세 간섭은 에너지적인 안정화야, 불안정화야? 얘는 불안정화라고. 이걸 당연히 수학적으로도 증명할 수 있겠어, 없겠어? 증명할 수 있어. 다 계산을 하면 에너지적으로 상승하고 불안정해지고 안정해지는 걸 계산할 수 있어. 근데 그것까지 할 필요는 없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될 거라 이런 말이야. 무슨 말 알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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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N타입 본딩에 대해 어떤 표현을 쓰냐면 백설표. 알겠죠? 그래서 이 백설표는 N타입에 대한 관습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냥 얘는 파이 결합이라고 하면 되는데 이런 경우는 파이 N타입 본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제 N타입 본딩만 관습적으로 저렇게 백설 표시를 해줍니다. 알겠죠? 그렇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어디 지울까? 어디 지울까? 어디 지울까? 지울까? 이 지울 데가 없네. 지울 데가 없네. 지울 데가 올 때 지울 때 어디 나타나나요? 지울 때가 그래 여기 주자. 여기 줄게요. 네. 그래서 일단 3파이 온리 MO에서 그래서 1, 2, 3, 4 에너지 다이어그램. 자, Y축이 이제 뭐 요게 에너지 축이고요. 여기가 EPZ1, 2의 에너지 상태를 지금 표현한 거예요. 자, EPZ1, EPZ2가 누구냐면 EPZ1, EPZ2 알겠죠? 당연히 이 둘은 에너지가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이 EPZ1과 EPZ2는 원래부터 에너지가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같을 수밖에 없지. 왜? 이탄소하고 이탄소를 구분할 수 있어요? 구분할 수 없어요? 이탄소하고 이탄소를 화학적으로, 물리학적으로, 기하학적으로 구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둘의 에너지는 같을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이때 여기에서 이제 요 그림 줄게요. 여기 줄게요. 여기에서 바로 파이 MO를 한번 이제 만들어 보자 이런 말이지. 파이 MO를 형성시켜 보자 이런 말이지. 이때 이제 두 가지 방식이 가능한데 이런 식으로 하다가 짜잔 이 두 가지 방식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두 가지 방식? 하나는 안정화 방식, 또 하나는 불안정화 방식. 알겠죠? 그게 각각 누구를 얘기하는 거겠어요? 그 안정화 방식이 바로 여기에 있는 요 파이. 불안정화 방식이 파이 N타입 본딩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안정화됐던 요 오비탈 있죠? 요 오비탈. 이 녀석의 에너지 순위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요 불안정했던 요 N타입 본딩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이런 말이죠.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알겠죠? 알겠죠? 그렇죠? 요 논리를 그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근데 아까 홀랑 지워버리긴 했는데, 요 그림을 지우긴 했는데, 요 에틸렌에서 EPZ 오비탈의 전자 몇 개 채워져 있었어요? 하나 채워져 있었죠? EPZ 오비탈의 전자 몇 개 채워져 있었어요? 한 개 채워져 있었죠? 채워져 있었죠? 이제 요 두 개의 전자가 어디 채워지겠어요? 여기에 쌍으로 들어가야 에너지적으로 안정화될 거라는 얘기죠. 알겠죠? 아,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또 반드시 기억할 거. number of AOs 댕댕댕 number of MOs 반드시 같아야 됩니다. 반드시 같아야 된다. 자, AO가 뭐예요? 원자 오비탈. MO가 뭐예요? 분자 오비탈. 얘는 개수를 얘기합니다. 지금 여기 원자 오비탈 몇 개? 두 개. 그래서 분자 오비탈 몇 개? 두 개. 개수가 어떻게? 같아야 돼. 자, 아직 안 했지만 원자 오비탈 3개. 그럼 분자 오비탈 몇 개? 3개. 원자 오비탈 4개. 분자 오비탈 몇 개? 4개. 무조건 일치해야 되겠죠? 무조건. 이거에 관련된 당연히 수학적인 백그라운드가 있겠습니다만 그냥 외웁시다. 알겠죠? 외워. 반드시 그거 외워야 돼. 무슨 말 알겠죠? 지금 몇 시죠? 지금 몇 시죠? 아, 오케이. 됐죠? 요거. 자, 이때 여기서 봐봐. 여기서 봐봐. 여기서 만약에 HNU 흡수. 여기서 이 HNU 이게 뭘까? HNU 흡수 이게 뭘까? 바로 UV 비저불이에요. 자외선이나 어떤 가시광선, 알겠죠? 보통 쟤는 자외선 영역일 가능성이 높은데 뭐 자외선이 됐건 가시광선이 어떤 영역에 빛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흡수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여기에 있는 얘가 여기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된다. 이런 말이지. 무슨 말 알겠죠? 이렇게 된다. 이런 말이지.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느냐? 그럼 여기 줄게요. 여기 줄게요. 바로 다섯 번째. 에너지 보존에 의해 파이와 파이 N타입 본딩 사이의 에너지 차이가 누구랑 같다? HNU와 같을 수밖에 없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쪼여준 저 어떤 가시광선이건 적외선이건 뭐 자외선이건 영역대에 빛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흡수한 빛 에너지가 바로 저 경우 파이와 파이 N타입 본딩 사이의 에너지 차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이 논리를 똘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알겠죠? 이제 또 하나 알아두실 것. 우리말로는 결합차슈. 결합차슈. 영어로는 본드 오다라고 하는 녀석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줄임말로 BO라고 쓰겠습니다. BO? 카운팅 스톤 별하늘의 뽕을 루비똥 똥똥 펄펄 비오 비오. 자, 어쨌거나 자, 저 BO 저게 뭐냐? 얘는 뭐냐면 본딩 전자 개수 뿌액이 엔타이 본딩 전자 개수를 빼서 2로 나눈 것으로 정의한 거예요. 깜짝이야. 알겠죠? 저 누구냐? 저 우리 성빈이 또 오토바이 좋아하는구나. 성빈이 나중에 대학에서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오토바이 타고 막 창원에서 서울까지 막 와. 창원에서 서울까지 오토바이 타면 죽을 거야. 막 바람 맞아가지고 오토바이 탈 때 진짜 힘들거든요. 체력적으로 힘들어요. 왜냐면 바람을 계속 맞을 거 아니에요. 그 버텨야 되잖아요. 팔하고 다리로. 진짜 힘들어요. 오토바이는 체력적으로 힘들어요. 그래서 오토바이에서 오래 못 타요. 오래 못 타요. 네. 자, 그렇다면 우리 여기서 이 경우에 BO가 얼마라는 걸 알 수 있죠? 1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왜? 본딩이 몇 개? 엔타일 본딩이 몇 개? 나누기 2하면? 그리고 이 경우는 BO가 얼마라는 걸 알 수 있죠? 0. 똑같이 한 개 한 개니까 계산하면 0일 거 아니에요. 저런 식의 분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네 번째. 매그네티즘. 우리말 번역은 자기성입니다. 기성, 기성, 자기성. 자, 자기성 첫 번째 1. 원래 표현 파라매그네틱. 우리말 번역은 상자기성. 상자기성. 이 녀석은 뭐냐면 외부 자석과 큰 인력이 나타나는 상황을 파라매그네틱이라고 합니다. 저 단어 외우시면 되겠죠? 저런 말 자체를 외우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상자기성은 언제 나타나는 거냐면 바로 홀 전자가 존재할 때, 나타날 때 상자기성 현상이 나타납니다. 알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여기 줄게요. 두 번째
다이아매그네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말 번역은 반자기성. 얘는 외부 자석과 너무 너무 작은 청력이 나타나는 상황을 반자기성이라고 합니다. 너무 작은 청력. 그래서 이게 너무 작아서 어느 정도로 이제 보통 보이냐면 너무 작아서 거의 없는 것처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 있는 거야? 할 정도의 청력.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정도로 작은 청력이 나타나는 걸 반자기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얘는 어떤 경우에서 나타나냐면 바로 노홀 전자입니다. 상태에서 반자기성 상황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요 상황이 상자기성이겠어요? 반자기성이겠어요? 요 상황이 다이아매그네티즘입니다. 그리고 요 상황이 뭐겠어요? 상자기성입니다. 왜냐하면 홀전자들이 나타나니까요. 이해하시오? 그래서 루이스 구조로 그리면 정말 단순한 분자인 에틸렌에 이런 물리적 분석을 한다 이런 말이요. 알겠죠? 자, 쓰시오. 썼죠? 오케이, 됐다. 자, 그 다음. 자, 그래서 잘 봐요. 이제 컨주게이션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컨주게이션. 자, 다시 한번 얘기해보자. 컨주게이션. 파이 결합이 어떻게 된다? 연속적이다. sp2 혼성 원자가 몇 개 이상? 3개 이상. 그리고 루이스 구조에서 뭐가 번갈아 나타난다? 이중결합과 단일결합의 번갈아 나타난다. 의 가장 단순한 예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가장 단순한 예. 자, 이제 여기 준다. 자, 세 번째. 메타, 에타, 프로파. 프로페닐 레디컬입니다. 프로페닐 레디컬. 자, 분자식으로 쓰자면 탄소 3개, 수소 5개. 프로페닐 레디칼.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이름 옛날에 유기화학 배웠었던 거 기억하려는 건 모르겠는데 프로프가 무슨 뜻이에요? 프로프. 탄소가 3개인 거. 그럼 여기 인이 무슨 말이었어요? 인. 이중결합. 오, 좋아요. 그다음 레디컬이 뭐였죠? 레디컬이 뭐였죠? 옛날에 했었는데 유기화학 때 몇 달을 유기화학 했었는데 다 했었는데 바로 홀전자. 홀전자가 나타나는 화학종을 그걸 뭐라고? 레디컬이라고 했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때 이 프로페닐 레디컬에 대한
루이스 구조. 루이스 구조 이키마스. 보이시죠? 루이스 구조. 자, 루이스 구조 어떻게 되느냐? 탄소가 몇 개고 수소가 몇 개? 3개, 5개라고 했죠. 그럼 이거 어떤 게 가능하냐? 요겁니다. 탄소, 탄소, 탄소. 슈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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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쇼. 자, 이렇게 그리면은 보시다시피 저 탄소 3개, 수소 5개 맞죠? 맞죠? 이때 여기서 이때 여기서 짜잔, 이중결합이 나타납니다. 보이죠? 이중결합. 보이죠? 그리고 말단에 있는 요 탄소 요거 여기에 홀전자가 있는 요런 녀석, 저런 녀석. 알겠죠? 저런 녀석. 그럼 봅시다. 탄소 몇 개 있어요? 3개. 그리고 뭐 있어요? 이중결합 있죠? 그리고 뭐 있어요? 그래. 알겠죠? 그래서 얘 이름이 프로페닐 레디컬이야. 알겠죠? 이때 자, 여기 파이 결합을 이루고 있는 요 전자들이 있을 수 있겠지. 전자쌍이 있을 수 있겠지. 보이세요? 이때 여기서 우리는 어떤 걸 생각해 볼 수 있냐면 바로 공명 구조를 생각해 볼 수 있어. 자, 여기서 공명 구조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요렇게 짜잔. 요렇게 나타날 수 있는 거야. 자, 저거 어떻게 된 건지 알겠어요? 자, 그럼 여기서 잘 보시면 이 전자의 색깔을 보면요, 결국 흰 전자가 이 탄소 전자인 거고요, 흰 전자가 이 탄소 전자인 거예요. 노란 전자는 이 탄소 전자였던 거지. 그러면 결국 얘가 전자를 얘 갖고 있는 건데, 그걸 하필 짝대기를 이렇게 그릴 수도 있는 거고요, 짝대기를 이렇게 그릴 수도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각 탄소마다 전자가 하나씩 있는 건데, 그걸 이중결합을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이렇게 그릴 수도 있는 거지. 이때 우리는 공명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때 참고로 알아두실 거, 공명 구조 특징. 첫 번째 1, 공명 구조는 시그마 불변 파이 가변이에요. 시그마 불변 파이 가변이란 말 알겠어요? 네. 자, 왼쪽이 됐건 오른쪽이 됐건 탄소 사이에 시그마 결합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할걸? 뭐만 바뀌었어요? 파이 결합만 바뀌었죠. 파이 결합이 왼쪽에 있다가 오른쪽으로 간 거 아니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또 두 번째, 회전, 대칭, 조작을 통해 일치되는 구조들은 존재한다.
확률과 에너지 상태가 같습니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 지금은 여러분들에게 구분을 위해서 파이 결합을 빨간색으로, 홀전자도 누구는 흰색으로 누구는 노란색으로 표현했지만 실제로 화학 결합에는 색깔이 있어요, 없어요? 전자에도 색깔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면 모두 다 싸그리 흑백이라고 치고 얘를 딱 들어가지고 휙 돌리면 얘하고 무슨 관계예요? 정확하게 일치하죠. 그런 걸 회전 대칭 조작을 통해 일치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둘은 조 가정에 의하면 존재 확률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존재 확률이 똑같이 50%로 동일하다는 얘기죠. 무슨 말 알겠죠? 이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보세요. 어쨌거나 이 탄소에는 몇 개의 시그마 결합이 있습니까? 여기 시그마 결합 몇 개 있습니까? 시그마 결합 3개 있죠? 여기도 시그마 결합 몇 개 있습니까? 시그마 결합 3개죠? 여기도 시그마 결합 몇 개 있습니까? 3개죠? 엄마나! 시그마 결합 3개면 무슨 원성 오비탈이죠? sp2죠? 시그마 결합 3개면 무슨 원성이죠? 얘도 sp2죠? 그럼 얘도 뭐겠어요? sp2구나. 모두 다 sp2구나. 알겠죠? 그러면 sp2의 경우는 평면 방향성을 잘 갖잖아요. 평면 방향성을 잘 가지니까 얘를 전체가 다 in plane XY 평면에 모두 다 들어간다라고 쳐보자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sp2 어떻게 생긴 거라서 sp2 어떻게 생겼어요? sp2 어떻게 생겼어요? 바로 탄소를 중심으로 누구 H1, H2, H3가 뭘 이루고 XY 평면을 이루고 거기에 수직한 뭐가 있고 PZ가 있고 알겠죠? 전자는 각각 몇 개? 한 개씩 이게 여기도 이거고 여기도 이거고 여기도 이거고 알겠어요?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레고 블럭 있죠? 똑같이 생긴 블럭을 계속 꽂아 나가는 거예요. 그냥 이걸 하나의 레고 블록이라고 생각하고 이거 옆에 또 계속 붙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1, 2, 요 녀석의 입체 구조. 입체 구조. 아이고.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학교에서 일본 간다 그러면 반대해요, 알겠어요? 지금 일본 가는 건 우크라이나로 여행 가는 거랑 똑같은 거 알겠어요? 우크라이나로 여행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지금 어떻게 가요? 무슨 말 알겠어요? 거기도 좋은 데 있겠지. 근데 어떻게 가요? 근데 우크라이나 전쟁 가는 거, 우크라이나로 여행 가는 것보다 일본으로 가는 게 더 바보 같은 짓이에요, 알겠어요? 더 바보 같은 짓, 알겠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일본 간다 그러면 막아 알겠어요? 막아. 다른 데 갑시다 해. 그냥 뭐 방사능 얘기하기 싫으면 그냥 뭐 왠지 방파제는 짱나요. 막 그래. 그냥 알겠어요? 그냥 그래. 알겠어요? 그냥 짱나요. 그래. 알겠어요? 네, 그냥 그렇게. 일본은 안 돼. 알겠죠? 나도 일본 여행 일본 너무 가고 싶어. 너무 가고 싶어요. 싸거든. 일본 여행이 왜 싼 줄 아세요? 일본 여행이 되게 싸요. 왜 싼 줄 아세요? 바로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보다 못 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싼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실질 소득 역전된 건 알죠? 국민당 1인당 소득 실질 소득이 우리가 더 앞서는 거 알죠? 일본보다. 2017년에 역전됐어요. 2017년에. 그래서 일본령이 싼 거예요. 일본령이 왜 싸냐? 일본이 이제 거의 동남아 같은 나라가 됐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에 비해서. 일본이라는 국가 자체는 여전히 강대국인 건 맞는데 개개인의 삶은 한국 사람보다 못 살아요. 그래서 일본에 여행 가면 싼 거예요. 예, 뭐, 알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가서 여행하기 편한 거지. 그래서 일본 정말 좋은 관광지인데 싸지, 맛있는 거 많지, 막 희한한 거 많지, 좋은데 이 병신 같은 애들이 방사하는 거 진짜 미쳐버려 아주 그냥. 하여튼 알겠죠? 알겠죠? 그래. 나도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30년이요. 30년도 될까 말까요? 네, 30년도 될까 말까요? 근데 그게 앞당겨지는 방식은 일본이 민주화가 되면 돼요. 일본이 민주화가 되면 그 방사능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모색할 거예요. 근데 일본이 민주국가가 아니라서 이게 방사능이 계속 방치되는 거예요. 일본 민주국가 아니에요. 그건 아셔야 돼요. 일본은 지금 127년 동안 같은 정권이에요. 전 세계 최장기 정권이 일본이라고 했죠. 북한보다 더 장기 정권이에요. 일본이. 전 세계 최장기 자민당 127년. 그건 민주국가의 민주국가 아니에요. 한 정권이 127년. 이거는 쓰레기 정권이에요. 무슨 한 정권이 127년 이거는. 근데 그것보다 더 쓰레기 정권이 있죠. 어디? 그래서 결국 망한 정권이 있죠. 이건 인류 역사상 최장기 정권이에요. 그래서 망한 나라가 있어요. 그게 조선이에요. 조선이 임진왜란 이후로 누가 정권을 잡아요? 임진왜란 때 왕이 누구였어요? 선조였죠? 선조 다음 누가 왕이 됐어요? 광해군이 왕이 됐거든요. 그 광해군 때 권력 다툼으로 누가 권력을 잡아요? 서인 노론 세력이 권력을 잡죠. 몰라요? 광해군. 그러니까 이제 광해군 위에 선조죠. 선조의 정당이 크게 두 개가 있었어요. 남인계와 서인계. 남인계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에드머럴 리. 에드머럴 리가 남인이에요. 에드머럴 리 뭐 알아요? 에드머럴 리 누구예요? 에드머럴 리. 에드머럴이 뭐예요? 에드머럴. 이런 단어도 몰라요? 에드머럴? 에드머럴. 이제 철자 맞나? 에드머럴? 철자 맞나? 해군 제독을 에드머럴이라고 하잖아요. 해군 제독. 에드머럴 리. 이순신 장군이 이순신 장군이 남인계예요. 남인계. 네. 그리고 에드머럴 리의 절친 베프. 그러니까 에드머럴 리가 그 임진왜란 와중에 그래도 목숨을 부지하고 살아 있을 수 있었던 이유. 이 친구 때문이죠. 유성룡이에요. 유성룡. 서해 유성룡. 이 둘이가 베프예요. 그러니까 이순신이 워낙 인기가 많아가지고 선조가 여러 번 죽이려고 그랬어요. 왜냐면 인기가 왕한테 가야 되는데 인기가 한 장수한테 가니까 이 사람이 만약에 쿠데타 일으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이 정당성이 있기 때문에 이 일종의 정적이에요. 그래서 많이 죽이려고 그랬거든요. 그걸 최대한 실드 쳐준 게 유성룡이에요. 왜냐면 이 사람이 그때 이제 국무총리였거든. 최대한 실드 쳐준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게 노량해전에서 돌아가기 전까지 살아 있을 수 있었죠. 살아 있을 수 있었어요. 알겠어요? 당연히 이분도 스스로의 운명을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바보는 아니니까 이 전쟁 끝나고 난 죽겠구나 해서 노량해전을 거의 자살하신 거예요. 그냥. 그래서 노량해전 때 이제 갑옷을 안 입고 일본 그 스나이퍼 앞에 모습을 들이냈어요. 일부러. 갑옷도 안 입고 죽이려고 간 거예요. 그냥. 어차피 전쟁 끝나면 나는 이 역도로 몰려서 죽는다. 그 피보는 그럼 나만 죽는 게 아니고 그러면 사돈의 팔족까지 다 연모로 끌려가 다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자살하신 거예요. 이때 어쨌건 전쟁은 끝났어요. 그다음 선조 다음에 광해군이 이제 잡죠. 이 광해군이 사실은 남인 세력과 함께 임진왜란을 막은 거예요. 근데 이제 전쟁이 끝난 후에 이 서인 그 중에서도 이제 노론 세력 이 노론 세력이 어떻게 된다? 노론 세력이
결국에는 남인 세력하고 광해군을 다 물리치고 이 광해군 위의 왕이 누구예요? 인조죠. 인조를 필두로 권력을 잡는 거예요. 언제까지? 언제까지? 계속 언제까지? 계속 언제까지? 정조까지. 정조대왕까지. 정조대왕까지 이 서인 노론 세력이 권력을 잡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조를 이 서인 노론 세력이 어떻게 돼요? 죽여요. 정조가 급사하거든요, 갑자기. 그 이후에 다시 또 서인 노론 세력이 또 집권해요. 무슨 말 알겠어요? 이건 말 안 들으니까요. 죽이고 집권해요. 이 집권이 280년이에요. 인류 역사상 최장기 집권이에요. 그래서 나라는 어떻게 돼요? 썩을 대로 망하고 그래서 뭐를 맞이하게 된다? 일제시대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본한테 왜 당했느냐? 일본이 부강해서 라기보다는 정치가 썩어서예요. 정치가 썩으면 모든 게 다 썩어요. 무슨 말 알겠죠? 그리고 그러면 여기서 튕겨나간 남인들은 일제시대 때 뭐 했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권력을 잡다가 일제시대를 맞이한 이 서인 노론 세력들이 나중에 다 뭐가 되겠어요? 이 사람들이 친일파예요. 왜냐하면 280년 동안 조선을 수익 모델로 삼은 거예요. 국가를 수익 모델로 삼아서 국가에서 막 다 뺏어간 거지. 근데 더 이상 빼먹을 게 없잖아? 그래서 서인 노론 세력은 일제에다가 조선을 돈 받고 팔아요. 그래서 일본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전쟁했어요? 전쟁 안 했어요? 전쟁 안 했습니다. 왜 전쟁을 하지 않았다? 팔았으니까요.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도 막 독립운동 했을 때 약간 뻥친 거예요. 얘들 왜 이러지? 우린 돈 주고 산 건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3.1운동 했을 때 일본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게 이상하다 얘들 돈 받고 판 거 아니야? 일본 입장에서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사실 그러니까 일본보다 더 나쁜 놈들이 이게 서인 노론 세력들, 이 친일파들이에요. 그러면 독립운동은 누가 했겠어요? 독립운동? 이 사람들이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독립운동한 거예요. 왜냐면 얘들한테 존나 수백 년간 집합했으니까요. 그래서 남인계 세력이 다 독립운동한 분들이 다 남인계예요. 뭐 이휘영 선생이나 뭐 이렇게 유명하신 독립운동 집안 있잖아요. 다 남인계예요. 알겠죠? 그렇죠? 이 친일파가 똘똘 뭉쳐댄 정당이 아직도 있죠. 여기까지는 안 해요. 여기까지. 근데 얘기 안 해도 어딘지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그 정당이 이 인조 때부터 그 정당이라고요. 근데 무슨 말이야? 그 올라가면 그 할아버지가 인조 때 이 서인 노론 세력들이라고. 그러니까 이 친일의 이 어떤 이게 뿌리가 깊어요. 엄청나요. 그러니까 이때 일제시대 된 친일이었죠. 얘네들이 이때는 뭐였겠어요? 친명파. 명나라 섬기던 나 사람들. 그래서 당한 게 병자호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일본을 특별히 좋아한다 그게 아니고요. 권력을 잡기 위해서 외세를 끌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일이 잠시 뭐로 바뀌었어요? 친미로도 바뀌었죠. 권력을 잡기 위해 미국도 끌어오고 일본도 끌어오고 뭐 명나라도 끌어오고 중국도 끌어오고 하는 그분들 이 계시는 정당이 있잖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는 안 할 텐데 하여튼 뭐. 자, anyway. 자, 입체 구조 보자. 자, 이 입체 구조 어떻게 될 거냐? 지금 몇 시죠? 8분이요. 하나만 요것만 그립시다. 자, 이 입체 구조는 이렇게 됩니다. 자, 탄소를 중심으로 탄소 슈쇼가 온팡 다 뭘 이루고 있는 거예요? XY 평면에 배치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탄소군 모두 다 이런 모양, 모두 다 이 모양이라고 했죠. 모두 다 이 모양. 그러니까 이 위에다가 모두 다 뭘 그릴 수 있다? H1, H2, H3를 그릴 수 있는 거예요. 모두 다. 알겠어요? 요 위에다가 똑같이 H1, H2, H3를 여기 모두 다 그릴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리고 각각의 탄소에다가 뭐를 다 그릴 수 있는 거예요? PZ 오비탈을 모두 다 그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EPZ 오비탈 들인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이때 여기서 잘 봐요. 뭐 편의상 이 각각의 탄소를 1번, 2번, 3번이라 하자. 그럼 얘가 1번, 2번, 3번이 되겠죠? 그럼 여기에 파이가랍을 이루는 흰색 두 전자 있죠? 이게 어디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홀전자 있죠? 홀전자. 이게 어디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여러분, 잘 봐요. 여러분 봐봐. 왜 초등학교 때 보면 이렇게 한 다음에 점들을 순서대로 연결해서 무슨 그림이 나오는지 찾아보세요. 그런 거 초등학교 때 풀어본 적 있죠? 그러면 이거 보면은 하고 뭐 그림 나오잖아. 그럼 여러분 잘 봐. 이 점하고 이 점하고를 보니 뭘 하고 싶어? 이렇게 하고 싶지? 이렇게 하고 싶지? 그게 이 모양이야. 무슨 말 알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하고도 싶지? 그게 이거야.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생각해봐. 짝대기를 이렇게 그리냐 이렇게 그리냐가 정작 이 분자한테는 관계가 있어? 아무런 관심이 없겠어요? 아무런 관심이 없는 거야. 짝대기를 이렇게 그리냐 이렇게 그리냐는 누구의 표현일 뿐이야? 사람의 표현일 뿐인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이때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이것도 파이 결합이고 이것도 파이 결합이 되는 거야. 무슨 말 알겠어요? 이 현상을 뭐라고 부른다? 컨주게이션. 알겠죠?